어금니 아빠 이영학 잔인한 행각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범죄자이다. 아내를 성매매하고 딸의 친구를 성폭행하다 살인까지 저지른 악마, 상습 성폭행의 끝을 보여주는 범죄자이며 화학적 거세가 반드시 필요한 희대의 쓰레기. 이영학을 알아보자. 잠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첫 번째 사실, 이영학은 중학교 때부터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영학은 1982년생으로 41세이다.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태어났으며 형과 누나가 있다. 학창시절은 경기도 의정부시와 서울 중랑구에서 대부분 보냈고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치아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에 악성 종양이 자라는 희소난치병인 거대배각종을 앓게 됐는데 그로 인해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총 5번 수술을 했으며 그 결과 한 개의 어금니만 남았고 이로 인해 어금니 아빠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현재 종양의 성장은 멈췄다고 한다. 이영학은 중학교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지나가던 학생을 성추행했으며 심지어 중학교 2학년 때에는 자기 몸에 피를 묻히고 등교에서는 피해자의 피라면서 동급생들에게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떠벌리고 다녔다. 두 번째 사실, 이영학은 아내가 죽었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희소병인 거대배각종을 앓고 있는 이영학과 딸 이하영 가족들의 이야기가 2005년 한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유명해진 후 그는 도서를 출판하고 자전거로 국토대장정을 떠나거나 한인타운에 가서 인형탈을 쓰고 춤을 추는 등 부성애를 보여주었다. 또 거대배각종 외에도 간질, 치매 등 부수적인 타질환들을 앓고 있어 사실상 시한부 인생이므로 살아있을 때 자녀를 돌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많은 이들의 동정을 샀다. 하지만 전과 18범이던 이영학의 추악한 면이 다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여중생 김양이 사망하기 한 달 전 그의 아내인 최미선 씨가 아파트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이영학의 아내는 새 시아버지에게 오랫동안 성폭행을 당해 새 시아버지를 고소했었는데 이 소식을 접한 이영학은 계부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말했으며 이 때문에 이영학과 최 씨가 부부싸움을 했고 그 직후 아내가 자살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영학은 9월 5일에 아내가 자살하는 과정을 목격했는데도 무덤덤했으며 구급차에도 동승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아내가 죽은 지 고작 3일이 지나서 어느 성인 소셜 데이팅 사이트에 동거인 구한다는 글을 뻔뻔하게 올리기도 했다. 이후 자살한 부인 최 씨의 부검을 실시했는데 실제 피해자의 몸속에서 새 시아버지의 DNA가 나왔고 이영학의 계부는 말을 바꿔서 합의하에 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며 오히려 며느리가 자신을 유혹했다고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애초에 해당 집안의 계부, 안마방을 운영하던 이영학, 딸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중 정상인인 부인 최 씨는 성폭행하는 계부와 그것을 빌미로 돈을 벌려는 남편 이영학 사이에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이영학의 계부는 누명을 풀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으며 이영학은 아내의 자살로 인해 경찰의 수사가 상해, 강요, 성매매 등의 혐의로 본인에게 집중되자 아내의 유서라며 본인이 직접 작성한 가짜 유서를 경찰에게 전달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상황을 끌어가고자 했으나 결국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세 번째 사실, 그는 허세 쩌는 양아 사페였다. 그는 스스로 36년산 양아 오빠라고 칭하면서 온몸에 문신을 하고 후원금을 빼돌려 구매한 외제차와 여러 대의 국산차를 양카로 튜닝하여 몰고 다녔다. 또 그는 성기능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아내에게 강제로 문신을 시키는가 하면 가슴 성형도 강제로 시켰다. 또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25점을 기록하였고 이는 강호순보다 불과 2점만 낮은 점수이다. 유튜브에 올린 우라네라는 동영상에서 아내를 추모한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아내의 사진 옆에서 섬뜩하게 웃고 있다. 네 번째 사실, 그의 시한부 인생 주장은 전부 사기였다. 2008년부터 자신이 심각한 스트레스성 치매와 뇌간질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사실상 시한부 인생이라 하였고 아내 최 씨는 남편이 알츠하이머 등으로 우리 모녀를 하루하루 잊어가고 있으며 가끔 딸을 못 알아보고 5분 정도 후에 알아보는 일이 많았다면서 이영학을 거의 시한부 환자, 중증 정신질환자로 묘사했다. 상식적으로 딸의 수술비가 아까워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고 몇 년 전부터 딸의 얼굴도 깜빡 잊어버린다던 중증 알츠하이머 환자가 10년 가까이 정신을 멀쩡히 유지하며 튜닝한 양카를 타고 정상인처럼 생활을 해왔다는 건 누가 봐도 사기인 것이다. 다섯 번째 사실, 그의 가증스러운 연극은 걸렸던 적이 있다. 그에게 의구심을 품은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한 프로그램에서는 본인이 나서서 참치캔을 꺼내며 이걸 먹으면서 찍으면 좀 불쌍해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했고 제작진이 그를 직접 만나본 결과 치매가 아니라 연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촬영하지 않았다고. 여섯 번째 사실, 이영학의 자서전은 사실 그가 쓴 것이 아니다. 이영학의 자서전은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 작가 정성환 씨가 쓴 실화를 모티브로 한 소설이다. 정성환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 따르면 실화를 모티브로 한 소설을 쓴다는 프로젝트로 원고를 넘겼는데 그게 출판사에 의해 이영학이 쓴 에세이로 둔갑했고 정성환 씨의 이름은 빠졌다고 한다. 일곱 번째 사실, 피해자 김양의 부모님은 평소에 딸을 엄격하게 양육했다. 이영학이 잡힌 것은 딸 이하연의 친구를 성폭행 및 살해하면서이다. 이영학은 음흉한 의도로 딸 이하연에게 친구 김양을 데려오라고 했고 이 양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수면제 같은 음료수 한 병을 마시게 하고도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같은 음료수를 감기약과 몸에 좋은 음료라고 속여 더 먹였고 이 과정에서 김양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평소에 딸이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하면
그 집에 아빠나 오빠 있는지 물어보고 막았다고 한다. 심지어 이영학의 딸의 초대로 그 집에 가겠다고 딸이 전화로 알리자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는데 무슨 놀러를 가냐고 말렸다고 한다. 동성친구인데 너무 엄하지 않냐고 느낄 수 있는데 딸이기도 하고 부모가 맞벌이라 늘 챙겨줄 수 있는 게 아니니 굉장히 엄격하게 키웠다고. 단 한순간 그런 미친 성도착장 악마를 만나 그런 변을 당했으니 피해자 부모님의 억장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상상이 가질 않는다. 8번째 사실. 이영학의 딸 이하연은 친구들에게 김양이 살아는 있겠지 하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었다. 그녀의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 김양이 실종된 다음 날 오전에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 나온다. 김양의 실종 소식을 전하는 친구에게 이하연은 근처에 나쁜 사람들이 좀 많냐고 하며 괜찮아 살아는 있겠지라고 하더니 웃음 표시를 잇따라 보냈다고. 그녀가 아버지 이영학에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영학은 1심에서 사형을 언도받았으나 항소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딸 이하연은 단기형 4년을 선고받았다. 이영학과 같은 위선적이고 위험한 악마가 우리와 같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름이 끼친다.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평생 격리되어 가석방 없이 다시는 이 사회에 발붙이지 않길 바란다.